반갑습니다. 동료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이런 아주 잘 짜여지고 훌륭한 분들이 초청돼서 연구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동참했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3100년 전 BC 기원전 1046년 조선으로 망명했다는 기자와 후세에 기자조선이라는 문제가 발단된 그러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그 기자가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것이 공작, 그러니까 기자가 생존하던 시기부터 한 500년 후에 기자가 처음으로 공자가 처음으로 기자에 대해서 서경 공범편, 미자편, 그리고 태서, 무성편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자는 더 이상 그 기자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기자는 역사적 순서로 보아서 첫 번째 미자편에 나오는데, 미자편에서는 그 기자, 그러니까 마지막 상나라의 왕인 주왕의 큰 숙부인 기자, 그리고 둘째 이간, 그리고 서영인 미자, 이 세 사람이 함께 만나서 어떻게 상나라를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재생할 기미가 없어서 기자는 그때 주왕의 부사였습니다. 주왕의 왕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왕사 중에서 가장 위인 부사였습니다. 이 부사가 회의를 주재하는데 지금 그 주왕이 하는 일이 너무 포악해서 이걸 건져낼 수가 없다. 그러니 미자는 상나라의 제사를 담당한 사람이니 멀리 도망가고 비간과 나는 죽도록 간하다가 죽게 되면은 죽고 살게 되면은 그 적국인 상나라를 망치려는 적국인 주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신복은 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는 상나라의 그 제후국이면서 오랫동안 그 인심을 얻고 자체적으로 그 주의를 공략해서 그 당시는 3분의 2에 상당하는 영토를 차지하는 그러한 지배하는 그러한 대제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문고를 서백이라고 했고, 서백이 돌아간 후에 그 아들인 무왕이 서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백이 800이나 되는 제후들과 함께 그 맹진에서 해명을 합니다. 함께 맹세를 하기를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기원전 1049년입니다. 9년에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때부터 내놓고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주왕은 이 무왕을 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무왕은 제후들이 당장 치자는 것을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때가 오면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문언합니다. 그동안에 주왕은 제왕이 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그 해명이 있은 같은 해에 그 무왕이 기자를 찾아옵니다. 기자는 상나라의 부사인데 역적이 당당하게 찾아와서 일륜을 묻습니다. 일륜과 홍범을 묻는데 그에 대해서 기자가 물론 기자는 이걸 거부하거나 했어야 할 터인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걸 그 홍범을 살하게 됩니다. 그 홍범을 살하는 데 있어서 무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옛날 제왕들이 하던 그 백성을 다스리던 방법인 아주 인륜을 펴는 방법을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기자가 그 인륜이 어떻게 퍼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해서 홍범을 설합니다. 기자는 말하기를 단군왕검을 이야기합니다. 단군왕검이 그 우왕에게 우사공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순임금의 건설부 장관격이라고 할까요? 수자원 뭐 개발이나 수자원 보호하는 그러한 장관을 했어요. 사공이 했어요. 우사공을 잘 봤습니다. 잘 봐서 물론 순임금이 등극하자마자 단군을 찾아가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순전에 서경순전에 우순전에 사근 동우조가 나옵니다.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이 동쪽으로 단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산, 지금 태산에 이르러서 시제 만개를 지내고 비단 세필, 또 서옥, 옥 5개, 5품목,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 2마리, 죽어있는 짐승 1마리를 새벽으로 해서 새벽을 가지고 단군에게 가서 그 도량현기와 역을 맞추고 또 그 패백을 가져간 것을 음복하고 오기를 맞추고 그리고 우선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후에 단군이 그 부루 태자를 도산에 보낸다고 단군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회계산에 가면은 우왕이 그 첫 번 그 운하를 파던 곳에 척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우왕이 취소하던 곳을 보여주고 그 옆에 있는 회계산에 가면은 그 산정에는 물론 기념 동상이 있고 그 밑에는 우왕묘와 우왕의 무덤과 우왕의 그 제사 지내는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금관옥첩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금관옥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죽간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죽간식으로 된 책인데 금으로 만들고 또 이 옥으로 첩을 만든 그러한 책입니다. 그걸 주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내용이 오행취수와 홍범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기자가 설한 그 홍범에는 은나라 때 쓰던 옥정
어북복점이 들어가 있어서 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홍범구주라고 하는데, 홍범구주라고 하는데 이건 참전계경과 같이 8장입니다. 원래는 8장인 것을 은나라 법도를 규범을 거기다 넣어서 홍범구주로 설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기자도 역적과 내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조항이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노예로 만들었다 소리는 모든 관직을 삭탈했다는 뜻입니다. 조항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갖고 3년 후에 이제 무왕이 때가 왔다고 이 은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은나라에 70만 대군이 있었지만은 이미 주왕에게 반해서 아무도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왕이 군대를 사열하는 것 같이, 은나라 군대를 사열하는 것 같이 따라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갈 때는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주왕이 녹대라는 그 유흥지에서 화로운 보물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보물들을 옷을 다 입고 그러고서는 녹대에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나서 왕국에 들어갈 때는 은나라의 군대와 은나라 궁중에 있던 궁중 요인들이 전부 나와서 주악을 하고 이 무왕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 목자 옆에서 명명삼종이라고 했습니다. 명명 이렇게 3번 만세를 부르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무성에서 나오는 반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카고 대학교 또 뉴욕 대학에 계셨던 분이고, 시카고 대학에서 지금 중국 고전의 주임으로 계신 분인데, 에드워드 쉐네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Before the Confucius라는 책에 자세히 갑골문에서 나온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무성편에서 이제 무왕이 반정을 하는데, 청나라의 나쁜 정치를 개혁하는데, 첫째로 비간 이미 가나다 죽은 비간의 평묘를 거기다 공분을 쌓게 합니다. 공분을 쌓고 지금도 가면은 정주에 가면은 아주 왕릉이에요. 큰 능이 있습니다. 봉분을 쌓게 하고, 두 번째로는 기자를 석방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나라의 충신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신들과 청나라의 주요한 귀족들에게 제후직을 다 줍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보존해서 주왕의 왕자, 마지막 왕의 왕자를 무경을 은나라 구지를 지키는 그러한 제후로 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은나라의 많은 귀족들을 제후로 삼고, 물론 공신들을 제후로 삼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1046년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준무왕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정월초하루인데 3개월 동안을 은나라 서울에서 반정을 하고, 그리고 4월째 호경에 가서 모든 제후들이 다 옵니다. 제후들이 다 와가지고 시제 망제를 지내고 무성 혁명에 성공한 것을 자기 조상에게 보합니다. 그때 이 상서대전을 강의한
복생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복생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해에 그 기자가 조선왕이 봉한 것을 타은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갔는데 무왕이 홍범을 물어서 홍범을 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상서대전은 사실은 공자가 쓴 서경을 주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석한 서경에 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서경에는 3년 전에 홍범을 설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기자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것은 3년 후에, 혁명이 성공한 후에 기자가 사은하러 갔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오중증거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얘기고, 또 자기가 근거로 한 서경을 오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복생은 진나라 때, 진시황 때 이 서경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시황이 이제 분석행위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태조나 누굽니까? 태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뭐 이런 귀중한 책들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다 수거하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그랬습니다. 진시황이 모든 백가쟁명의 서적을, 공자나 백가쟁명의 서적을 가지고 있으면 벌을 주고 그걸 다 불에 태웠다고 해서 분석행위가 나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명령이 내리니까 이 상서를 가리키던 복생이 그것을 감춰요. 벽속에 감추고 묻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가 세워져서 자기가 90이 넘을 무렵에 한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한나라에서 그걸 상서를 서경을 복구하라고 합니다. 서경을 강의하라고 합니다. 복구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벽을 찾아보니까 3분의 1쯤이 달아났어요. 다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경에 있던 홍범이나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기억하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쓴 것이 금문상서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공안국, 그러니까 11대손, 공자의 11대손에 의해서 옛날에 쓰던 서경이 발견됐습니다. 그 공자의 고택 속에서, 벽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문상서라고 합니다. 고문상서. 이 고문상서는 전체 서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생은 그걸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복생이 가르친 사람이 상서대전을 썼는데 그렇게밖에 못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 금문상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못 보완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공자가 1049년에 기자를 방문해서 홍범을 설했는데, 이 복생은 3년 후 혁명을 한 후에 기자가 고맙게 생각해서 가서 조례를 하는데, 그때 물어가지고 홍범을 강설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려에 장윤세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고 단기고사가 나온 후입니다. 그때 이승유가 제왕운기를 쓰는데, 제왕운기는 이 잘못된 복생을 따라서 쓰고, 또 거기다가 진조선, 번조선을 완전히 혼동을 해버립니다. 혼동을 해서 진조선은 전조선이라고도 하고, 이제 소태단군 이전의 조선 환씨, 그러니까 환웅의 자손들,
그 환씨가 하던 그 진조선, 그리고 이 그 어디입니까? 그 혁명으로 이제 그 진조선이 생기죠. 진안이 진조선이 되는 겁니다. 이 진조선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소태단군 50년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뭡니까? 그 색불루 아닙니까? 22단군인 색불루인데 색불루는 아까 저 브리타니 브리 바이카로에 있는 그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고장입니다. 그 고장에 가봤는데 그 우리가 말만 안 하면 우리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쪽 사람이에요. 헌트라고도 하고 흉노라고도 하는데 그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씨가 아니에요. 그분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진조선을 세우는 겁니다. 진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수에 봉해졌던 기수, 기할 기자, 머리 숫자, 기씨의 기할 기자, 기씨의 수장인 환서여가 이제 그때 살수의 기수였었는데 그 혁명을 일으켜서 환서여가 이제 소태단군이 환서여를 단군으로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걸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그 색불루입니다. 그 색불루에 반대를 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색불루가 타압을 합니다. 그래서 기서여에게 기야자 기서여에게 당신은 번조선의 왕을 하시오. 나는 진조선의 왕을 하고. 이게 둘 다 단군이에요. 그래서 단기고사에서는 그 단군을 기자 단군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단군. 기야 기자. 임 교수님, 기자가 아니라. 임 교수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자조선은 없었습니다. 기자조선은 없고 기자가 기국의 제후였습니다. 중원의 제후였고 상나라 때도 그렇고 주나라 초에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7가지로 해놨는데 제가 가장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울레가 얘기한 소리가 북한 사회과학원 20명에게 얘기한 소리가 이제 있는데요. 그 담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 학자들이 대국주의와 임 교수님, 국세주의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기자의 후손이라고 조선 사람들을 했다. 그건 대국주의고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병도 씨, 이건 잘 모를 겁니다. 이병도 선생이 마지막 저서가 1987년 그 한국 유학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유학사를 썼는데 기자조선은 없었다. 한시조선이었는데 그건 기자의 그 후손이 한씨, 선우씨, 기씨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씨, 기씨 그 우의 조상이 바로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서여, 자서여, 환서여는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예, 이것을 해서 기자는 기국에 있었지. 이쪽은 기자에 기자가 있어서 이게 혼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은 없었고 기자 제후군이 있었다 중간에 이렇게 보고 보았습니다. 오늘 임 박사님께서 그 기자조선에 관한 발표 내용을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아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다 못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읽어봤더니요, 임 박사님께서 이제 그 기자조선과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그 중요한 말씀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자조선이 허구다라는 말씀을 이제 근거를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 근거는 첫 번째는 이 공자의 서경 미자편에 보면은 이제 당시 상나라의 삼현이라고 부르던 이 비건, 미자, 기자가 모여서 아까 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나라가 바뀌어서 주나라가 혁명에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주나라의 신하는 되지 말자, 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건은 이제 먼저 죽고요. 이 기자는 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중에 풀려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잠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무왕이 뭐 공작, 뭐 자작 등과 같이 5단계의 공신들에 대해서 이제 자귀를 내릴 때 그때 이제 자귀를 받을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신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 바로 그 정황을 뒷받침한다라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군세기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군세기 솔라 단군 시절에 기자가 변경에 와서 은둔하고 인사를 받고 있지 않다 이런 또 사료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3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보입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근거를 해서 기자조선을 완전히 오해하고 실제로 고조선이 전 조선기, 후조선기로 나눌 때 후조선기가 바로 기자조선이다라고 이승유는 제왕운기에서 단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기자조선을 만든 후에 주무왕의 요청에 못 이겨서 다시 돌아가서 주무왕에게 제왕의 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승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자가 지은 서경에 보면 전 3년 전 그러니까 어느 기점으로 3년 전이냐면 주나라가 만들어지기 이미 3년 전에 그때 주무왕을 만나서 제왕의 도를 가르친 적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료를 아주 분명히 밝히시면서 결국 그런 근거에서 기자조선은 오로지 사마천의 사기와 이승유의 제왕 운기와 같은 그런 후속 사료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그런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서 박사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보셨던 제왕의 도와 관련된 것이 결국은 단군 완검이 명을 내려서 아들에게 명을 내려서 우사공에게 전수한 홍범구주 이제 맥이 닿는 거고 그것이 결국 공자가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무왕 또 그 아버지 문왕의 법이 결국은 홍범구주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유교의 근간은 홍범구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도 좀 후속 연구를 좀 더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아울러 기자가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가? 고조선 변경에 와서 잠적했다고 하지만 중국 하남성에는 아직 기자의 묘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후손들은 아직 거기 살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둘 다 뭐 쉬운 연구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임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기자 후손과 관련된 연구는 어떤 계획으로 임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질문 내용은 현재 한번 가보겠느냐 하는 건데 제가 제일 지금 가고 싶은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고성,
그 파미르 공원에 한번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기자가 있던 귀방하고 이 기자가 귀국에 제후였을 때 있던 곳, 주나라와 상나라 때 그곳에 가면은 기자묘가 있고 기자정이 있고 또 기원의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기자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기자의 자손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공자가 부해가를 불러서 조선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자의 자손과 공자의 자손은 같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바다를 건너서 오겠습니까? 만약 기자가 그 기국이나 서화건망이 있었다면은 그 뗏목을 타지 않고서도 왔을 터인데 그래서 한번 꼭 가고 싶어요. 가서 가면은 그 안내문만 봐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